여러분요, 기출 천재라는 것이 나왔는데요. 원래 기출 천재는 동영상, 강의 시간에 하기는 약간 무리인 그런 정도에 보면 알겠지만, 이게 12회부터 28회까지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양 자체가 만만치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전 강의 끝나잖아요.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천재를 봐야지 우리가 불필요한 설명을 줄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맨 처음에 들을 때는 자세하게 듣는 게 천재가 좋을 것 같지만, 천재는 어떻게 되냐면 이것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12회부터 28회까지니까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지문 형태로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면 법조문 들어있죠. 그 법조문을 다 설명을 해놨어요. 일단은요. 그러니까 법조문 밑에다 그 조문에 해당하는 것을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것을 다 옳은 곳으로 고쳐놨거든요. 옳은 곳으로 고쳐놨더니 학생들이요, 학습 효과가 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다 옳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정답을 따로 뒤로 뺐어요. 그래서 정답을 OX로 해가지고 정답을 맨 끝에 오면 이렇게 정답을 뒤로 아예 빼놨어요. 따로요. 그래서 앞에는 여러분들 지문이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사례 문제를요, 약 한 80문제 정도로 사례 문제를 뒤에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를 보면 사례형 문제라고 하는 것을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례형 문제는 다 내용이 다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뭐냐면 단지 매도인을 갑으로 써놓고 매수인을 을로 써놨을 뿐이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본적인 내용이 되면은 사례 문제를 누구나 풀 수 있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사례 문제는 대표적인 것만 해서 한 80문제 정도 해놨고요. 그 다음에 문제 자체는 작년 시험까지 해가지고 28회까지 해놨어요. 그래서 시험은 강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3시간 정도로 강의를 하고 그날 맞춰가지고, 만약에 어떤 것들은 문제가 많이 나온 과목들이 있죠. 다음 주에 배울 부분들은 문제가 또 많이 나오는 지문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천재까지 풀려면 시간이 조금 소요되기 때문에요. 한 1시간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되고, 오늘 같은 때는 앞에 강의는 엄청나게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시험에 나오는 것은 여기에만 국한돼서 나오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요, 지금은 한 1시간 반까지나 40분까지 강의하고요. 1시간 더 하고, 그 다음에 앞에 문제를 나중에요, 시간을 내서 다시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과목들 선생님들하고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일단 특강으로 하게 되면 비용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돼가지고요. 그냥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강의를 그냥 하고 1시간 뒤에 3시간 하고 1시간 뒤에 천재만 그냥 따로 보는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강의 시간은 그러니까 좀 잘 들어야 되겠죠. 왜냐면 문제를 풀 때 이것이 강의 시간처럼 다시 설명을 하면 시간이 똑같이 걸릴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 다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걸 따로 들으려면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특강으로 해서 들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오후에 강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특강으로 하실 부분은 하고 그냥 하실 부분은 하라고 했는데 대부분 다 그냥 하겠다고 해가지고 작년에도 그냥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여러분들은 공법이나 이런 것들은 양이 좀 많아요. 알겠죠? 학교론도 양이 좀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들었을 때는 약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가끔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면 지금 원래 이 천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연도로 공부하는 걸로 보면 7월달, 8월달 정도 시험이 끝나고 이렇게 들을 정도의 수준인데요. 지금 문제를 보는 거니까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하냐면 이걸 놓고 강의를 들어보면 되는 거죠. 요약집을 보면 되는 거죠. 이걸 보고요. 요약집을 보면서 같이 보면, 그렇죠. 여러분 내가 몇 번 얘기하지만 공중에서는요, 기출문제를 풀면 끝이에요. 기출문제.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작년에도 계속 처음부터까지 기출문제밖에 안 했고, 그래도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 30개 이상씩 다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학원에서 기출문제를 잘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공중에서는요, 기출문제만 보면 끝이에요. 공중에서가 아니고 모든 자격증 시험이 그래요. 그런데 자꾸 이제 선생님들이 기출문제는 다 시중에 나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가는데 그건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공부는 기출문제 범위 안에서 하고 여유가 있으면 좀 더 보는 거예요. 여유가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기출천재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우리 학원밖에 없어요. 천재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범위 외의 것이 있죠. 선생님이 또 중요하다고 한 거 있잖아요. 그것은 2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지 1차적으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을 마스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냐면 공부하는 범위를 줄여주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책을 많이 보는데 똑같은 책, 여러분요, 지금 보면 1월달, 11월달, 12월달 봤던 책이 있죠. 그게 기출문제예요. 문제 풀이한 거 있잖아요. 그게 12회부터 18회까지 기출문제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5회 풀 거 19회부터 28회까지도 기출문제인데 그것은 오지선당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오지선당의 장점과 단점은 뭐냐면 오지선당은 꼭 여기서만 문제가 나. 다음 주에서 권리변동 그러면 물권법에 관한 것들 막 들어온단 말이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오지선당은 조금 다르죠. 여기 뭐죠? 지문하고. 똑같은데, 하나하나 따지면 똑같은데, 오지선당은 선택할 수 있는 테크닉 어느 정도 길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여기 천재는 지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출문제 오지선당하고 다시 확인 한번 해보면 돼요. 근데 천재가 똑바로 됐으면 기출문제를 똑바로 풀어야지. 천재는 됐는데 기출문제는 안 된다. 그거 정말 이상한 뇌를 가지고 있는 분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내가 항상 하는 얘기는 똑같은 것을 다른 형태로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똑같은 것을.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되는 거지. 강의하는 것은 이렇게 A라고 강의했는데요, 문제집이 전혀 다르거나, 알겠죠? 천재를 봤는데요, 전혀 뭐가 다르다 그러면 그건 좀 이상한 거죠.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목 다른 선생님들 막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하죠. 나도 다 듣거든요. 주변에서 다 듣는데 다 쓸데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기출문제 범위를 보는 것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기출문제. 그거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한다. 다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한 것이고 다 쓸데없는 소리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딱 보는 것이고, 일단 기출문제가 되면 그 다음에 자기가 여유가 있다.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능력에 따라서 약간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다른 부분을 좀 더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천재들은 대부분 학기론 같은 경우는 뭐 보통 한 7회부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이 좀 더 많죠, 학기론은요. 그러니까 이것은 12회부터 돼 있어요. 공법 같은 것은 보니까 15회부터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과목들은요. 그러니까 15회부터 돼 있으니까 보통 28회까지 10한 3년 정도 되잖아요. 이런 정도의 문제를 풀었는데 70점을 못 맞는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기출문제 이거 풀이하잖아요. 풀이할 때 여러분 잘 보시고, 여러분 기출문제를 되도록이면 책을 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양한 형태로 연습을 하는 거니까요. 똑같은 거니까 전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전혀 다른 거면 볼 필요가 없죠.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하나 구입을 하셔가지고 그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거죠. 오지선다행으로. 그러면은, 아, 공부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책을 볼 때도 어느 부분이 중요하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전혀 엉뚱한 데서 갑자기 문제가 떨어질 수는 없어요. 알겠죠? 항상 그 범위 안에서 돌고 도는 것이에요. 그리고 민법 같은 경우는 이제 특이한 판례가 몇 개 나오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올해 2018년이에요. 그제 감정평가사 시험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고시 시험을 보면 그런 시험들을 제가 다시 다 정리해가지고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봐요. 그러니까 올해 2018년 국가고시 문제하고 작년 거, 재작년 거. 알죠? 그래서 한 3년이나 4년분 다른 국가고시 시험을 한번 보면 돼요. 알죠? 그것은 이미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요. 그것은 공중의사 시험하고 똑같아요. 차이가 있는 건 몇 개 안 나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 몇 가지만 보면 되니까 그런 것은 또 금방 다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일단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오늘 같은 경우는 문제가 그렇게 많이 풀 건 없지만, 그래서 문제 좀 풀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있죠? 이번 주 토요일 있죠? 이번 주 토요일은 여러분 저번 주 하지 못한 것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보강을 할 거예요. 토요일 날. 알겠죠? 2시부터 한 5시나 6시 정도 될 것 같아요. 5시 정도. 그래서 2시부터 5시 정도 하면 보강이 끝날 것 같아요. 알겠죠? 3시간 정도 하면 되나? 그럴 것 같아요. 알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요,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요, 뭐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도 있고 안 되신 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기본서를 가지고 줄 쳐진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한번 공부가 어느 정도 안 되시거나 처음 오시거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본서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돌려줄까 생각 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똑같은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거 하기 전에 오늘 배웠던 부분이 있죠? 오늘 배웠던 부분을 테스트를 조금 할 거예요. 문제풀이 있잖아요. 오늘은 문제가 몇 개 안 되니까 몇 개 문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문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요, 똑같은 배웠던 것들을 토요일 날 다시 한번 기본서 이런 거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줄 다 그었죠? 그걸 가지고, 줄 그어진 부분을 가지고요, 한번 이렇게 볼까 생각 중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주는 보강을 하고, 다음 주 토요일 날부터는요, 처음 오신 분이나 좀 공부가 좀 덜 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좀 이해를 좀 해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정리를 좀 집중적으로 할까 이렇게 생각 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번 주는 보강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그냥 오시면 돼요. 그냥. 아시겠죠? 자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요, 법률의 종류 중에서 의무 부담 행위하고요, 출연 행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 여기요, 법률
법률 행위의 법률 행위의 요건이에요. 제목은 그냥 이렇게 쓰고요. 법률 행위 요건. 지금부터 뭐를 보냐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똑같아요.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갑이라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한다? 표의 자라가고요. 을을 뭐라 한다? 상대방이라고 얘기하죠. 갑이라는 사람이 뭐라 한다? 청약을 하죠. 청약을 뭐라고 얘기해요? 의사표시라고 얘기하고요. 승낙을 뭐라고 그래요? 승낙을 의사표시라고 얘기하고요. 청약과 승낙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요. 뭐가 이루어진다? 계약이 이루어지죠. 계약. 이 계약을 뭐라고 표현한다? 이것을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법률 요건을 다른 말로 이것을 채권행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 계약에 의해서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줄 뭐가 생긴다? 의무가 생기고 을은 갑한테 대금을 지급할 뭐가 생겨? 의무가 생기고요. 갑은 을한테요.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고요. 을은 갑한테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생기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라고 하고요. 이런 법률 효과에 의해서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바뀌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물권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여기는 왜 갑자기 또 채권이란 말이 났나? 우리 민법 총칙에서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하고 권리라고 하고 의무라고 하죠. 그것을 채권법에서는요. 채권이다, 채무다 이렇게 바꿔 쓰는 거예요. 민법 총칙에서는 권리와 의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채권법에서는요. 권리를 채권, 의무를요. 채무라고 할 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뭐라 했죠? 민법 총칙에서 권리와 의무를 뭐라고 얘기한다? 권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채권과 채무를 뭐라 한다? 채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의무가 있고 여기 청구권은 권리가 있잖아요. 권리와 의무를 권리라고 하죠. 그런데 의무를 뭐한다? 채무. 권리를 뭐한다? 채권. 채권과 채무를 뭐한다?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뭐를 부담하죠? 의무를 부담하죠. 그래서 이것을 의무 부담행위다. 그래서 채권은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계약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의무가 있죠.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 을은 갑한테 대금을 지급할 의무. 의무가 있으니까 그 의무를 뭐 한다? 이행하죠. 그래서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이렇게 의무를 이행하죠. 그래서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채무 불이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뭐하고? 해제하고 그 다음에 원상 회복 의무가 있고 원상 회복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손해배상 이렇게요. 이것을 채무 불이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행의 문제, 여러분 이것은 어디서 많이 봤죠? 토지거래 허가에서 이러면요 본다. 토지거래 허가. 우리 토지거래 허가 했어 안 했어요? 토지거래 허가 됐죠?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토지거래 허가 있어. 허가가 있기 전이다. 그러면 채권행위가 없다, 물권행위 없다, 의무가 없다, 이행의 문제가 없다,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채무불이행 없다, 계약을 해지 못한다, 원상회복 없다, 손해배상 없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대로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행의 문제를 남기죠. 왜요? 저기 봐봐요.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요. 계약을 하니까 을은 갑한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럼 등기 이행을 하면 어떻게? 이행을 했다. 등기를 해줬다. 그럼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있어 없어? 이행의 문제가 있어 없어? 없죠. 이렇게 이행의 문제가 없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처분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의무 부담하고 처분행위는 전혀 다른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요 하고 나서 수강 계약을 하죠. 여러분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죠. 수강료. 하고는 강의를 해줄 뭐가 있어? 의무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요 수강료를 다 이행을 했죠. 더 이상 돈 줄 게 있어 없어? 없죠. 여러분들은 다 처분을 했어. 근데 아직 학원은 처분하지 않았어. 학원은 여전히 뭐가 있다? 그렇죠. 이행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학원은 여러분하고 여전히 채권 관계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더 이상 이행할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학원에 채권 채무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강의를 들을 권리는 있어도 채무는 없는 것이에요. 우선 이해됐죠 지금? 그러면요 의무 부담은 우리나라는 569조에 의해서 569조 타인 소유물이죠.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타인 소유물 남의 물건에 대해서도 우리는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참 웃기죠. 계약은 뭐죠? 계약은 채권행위죠. 우리는 남의 물건에 대해서도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게 지금 갑일 거잖아요. 을이라는 사람이 병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을이요, 병하고 계약을 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을이라는 사람은요, 남의 물건을 처분해서 사가지고 병한테 tum겨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물건에 대해서 계약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갑이 등기를 안 해주면 병한테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없죠? 그것을 뭐래요? 등기 안 해주죠? 그러면 이 병한테 등기할 수 없죠. 그럼 병이 열받죠? 병이 누구한테 쫓아간다? 을한테 쫓아가죠? 그래서 을은 병한테 담보 책임을 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 등기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등기해줄지 안 해줄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래서 뭐가 없다? 의무를 부담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누구든지. 그래서 의무 부담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 알겠죠?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처분행위는요, 처분행위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 처분 권한이란 말은 뭐다? 등기죠. 등기를 할 수 있어야 돼. 등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등기를 해줄 수 없으면 절대로 안 돼.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 처분 권한. 등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등기를 해줄 수 없는 사람이 하면 그것은 무효가 돼. 그래서 여러분요, 등기 권리증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을은 계약을 할 수 있지만 자기 멋대로 뭐는 못 해줘? 등기는 못 해주죠. 등기하려면 갑한테 등기를 받아서 해줘야죠. 그래야 자기가요, 등기서를 위조해서 등기해준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처분은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되고 없으면 무효가 돼. 처분은 더 이상 줄 게 없으면 처분행위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요, 처분행위는 뭐다? 물권행위가 처분행위예요. 물권이 뭐죠? 물권은 소유권이 있고 지상권이 있고 전세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한다, 지상권을 설정한다. 그게 물권에 관한 것은 물권행위라고 그래. 간단하잖아요. 알겠죠? 물권에 관한 것은 물권행위라고 그래. 지상권 설정 등기해줬어. 더 이상 해줄 게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뭐가 있냐? 중요한 것은 준물권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럼 무슨 말이에요? 준물권행위는 물권은 아니지만 물권행위하고 비스무리하다 이 말이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채권양도예요. 우리는 이상 채권양도 한번 볼까요? 자, 갑이요, 을한테요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채권 증서가 있다, 다른 말로 차용증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이 차용증을 갑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병한테 넘겨. 병한테 차용증을 갑이 병한테 넘겨. 그러면 넘겨주면은 채권을 양도했죠? 그럼 차용증 주면 됐지. 더 이상 줄 게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채권 양도는 준물권행위로서 처분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뭐가 잘 나온다? 준물권행위가 시험에 잘 나온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한번 볼까요? 거기요. 의무부담행위죠. 1번 의무부담행위는 무권리자도 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타인의 물건을 매매한 경우에 매매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또한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체결한 매매계약, 이것도 계약 자체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런 말이죠. 처분행위는요, 처분행위는 물권행위죠. 물권행위는 소유권을 이전한다, 지상권을 설정한다 이런 말이죠. 물권행위.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준물권행위. 거기다 별 하나 해야 되겠죠. 내가 채권 양도로 줄고 놨죠. 우리 시험에 2번이나 채권 양도가 시험에 나와서 알겠죠. 채권 양도는 준물권행위로서 처분행위다 이 말이죠. 그럼 채무 면제 봐봐. 채무를 면제했어. 채무를 면제했단 말이 무슨 말이죠? 더 이상 줄 게 있다 없다? 없죠? 알겠죠? 그걸 얘기하죠. 그것을 두 가지로 하면 돼.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를 뭐라 한다? 처분행위다. 이렇게 처분행위.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됐죠 지금?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출연행위라고 하는 게 있어. 출연행위요. 그럼 출연행위란 말이 뭐냐? 출연한다는 것은 재산을 내놓는다 이 말이에요. 재산을요. 그럼 출연행위는 재산을 내놓으니까 어디 봐봐요. 갑하고 오라고 봐봐.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주죠. 봐. 갑이 을한테 등기해주죠. 등기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을의 재산은 뭐가 돼요? 업되죠. 갑의 재산은 어떻게 돼요? 다운되죠. 나는 다운되고 상대방이 업되는 것을 출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연이 봐봐. 자기 재산을 감소, 타인의 재산을 증가, 그것을 출연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그럼 봐봐 여기요. 유상하고 무상은 뭐냐? 유상하고 무상 봐봐요. 이러면 갑이 을한테 뭐를 해준다? 등기를 해주죠. 등기해주죠. 대신 을로부터 뭘 받아? 잔금을 받죠. 이걸 뭐란다? 대가다 이렇게 대가로. 등기를 해주는 대가로 뭘 받는다? 잔금을 받는다 이 말이죠. 등기를 해주는 대가로 잔금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등기하고 잔금을 무슨 관계다 간다? 등기하고 잔금은 동시행이죠. 그래서 등기를 주는 대가로 잔금을 받고 잔금을 받는 대가로 등기를 주는 거죠. 이렇게 대가성이 있는 것, 그것을 유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give and take라고 그래요. 주고받는 거. 그런데 봐봐요. 이러면요. 만약에 여러분요. 주기만 하는데 받는 게 없어. 그걸 무상이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주기는 주는데 주고받아. 받는데 대가성이 없는 것이 있어. 봐. 내가요. 귤을 하나 줬더니 저쪽에서 미안하다고 자판기 커피 한 잔을 뽑아주네. 내가요. 귤값으로 커피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주고받기는 받았지만 대가성이 있다 없다? 없죠. 그것을 무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유상과 무상행위도 출현행위에 속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러면 비출현행위란 말이 뭐죠? 비출현행위는 봐봐 이런 거죠. 봐. 나는 재산이 다운되고 상대방은 업돼야 되는 거, 이걸 출현이라고 그랬죠. 나는 다운이 됐는데 상대방은 업되지 않거나 상대방은 업되는데 나는 다운되지 않는 것, 그것을 뭐란다? 비출현행위라고 그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대리권 수혜예요. 이런 봐봐요.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주죠. 내 집을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어. 계약 좀 하고 오라고. 내가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줬다고 해서 대리인의 재산이 업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줬다고 해서 내 재산이 다운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걸 비출현행위라고 얘기해. 그래서 비출현행위의 대표적인 게 대리권 수혜인데, 특히 대리권 수혜는 세 가지를 암기해야 돼. 첫 번째 아까 말했죠. 대리권 수여 표시는 관념의 통지인데 대리권 수여는 뭐라고 그랬어? 수권행위로서 의사표시죠. 두 번째는 비출현행위고 세 번째는 일정한 방식이 없어도 돼. 불요식행위다. 불요식이란 말이 뭐죠? 말로 해도 된다. 우리가 혼인신고라든가 사망신고는 일정한 방식, 그래서 구청에 가면은 동사무소 가면은 반드시 일정한 용지에 다 모든 걸 기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수권행위는 세 가지. 첫 번째 의사표시, 두 번째 비출현행위, 세 번째 불요식행위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요건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여기를 봐. 이제 여러분요, 법률행위의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 법률의 요건은, 자, 여기를 한번 봐봐요. 여기 보면, 우리가요, 여기, 법률 요건이죠? 이런 법률 요건은 모두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 법률행위, 또 하나는 뭐, 법률의 규정. 그런데 우리는 법률의 규정은 따로 공부하지 않는단 말이죠. 법률 행위만 가지고 공부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계약은 어디에 속한다? 법률 행위에 속하죠. 그래서 법률 요건하고 법률 행위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여기서 법률 행위를 법률 요건으로 놓고, 두 번째, 우리가 대금하고 등기를 뭐라 한다? 계약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한 목적이 뭐냐 이 말이죠. 대금하고 등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 대금과 등기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계약이라고 하죠. 계약을 다른 말로 법률 행위라고 하죠. 그래서 법률 행위의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법률 행위의 내용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럼요, 나중에 법률 행위의 목적이란 말이나 법률 효과라고 하는 말이나 대금이나 등기를 다 똑같은 말이다. 알겠죠? 계약을 뭐라 한다? 법률 요건, 다른 말로 원인 행위라고 하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법률 행위라고 얘기한다. 이 법률 행위는 먼저 성립 요건이 있다 이 말이죠. 성립 요건. 법률 행위가 성립한다는 것은 계약을 뭐랬다? 체결했다. 언제요? 2월 1일 계약을 체결할 때 먼저 일반적 성립 요건이 있고 특별 성립 요건 두 가지가 있죠. 일반적 성립 요건은 뭐가 있다? 먼저요, 당사자가 있죠. 여러분, 당사자는 누구다? 갑하고 을이죠. 당사자가 있고 목적이 있죠. 목적은요, 대금하고 뭐가 있다?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는요, 청약하고 뭐가 있다? 승낙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렇게 있는 것이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이렇게 있고요. 특별 성립 요건을 말한다. 이 특별 성립 요건을 일정한 방식이 있어야 된다. 요식행위라고 하고, 이러한 일정한 방식은 내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법에 대부분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법정이다. 법정주의라고 얘기해요. 법에 정해져 있어. 그러면 특별한 것은 대부분 가족법이요. 그럼 가족법상에 뭐가 있냐? 유언 있죠. 유언이라든가 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혼인한테 혼인 신고하고 유언에는 5가지 방식으로만 유언을 해야 돼. 반드시 딱 정해져 있어. 유언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법인 있죠, 법인. 법인을 설립할 때 정관을 작성해야 되고, 이런 어음 있죠, 어음을 발행할 때 일정한 요식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럼 질권이 있죠. 질권이 뭐죠? 전당포에 가서 돈 빌리는 거죠. 질권을 설정을 할 때, 질권을 설정할 때 요물성, 일정한 물건을 맡겨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특별 성립 요건이라고 그래. 그럼 여러분요, 특별 성립 요건은 뭐가 중요하냐? 특별 성립 요건이라는 것은 일정한 방식을 갖춰야 된다 이게 정해.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불요식이에요. 일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들은 뭐라 한다? 일정한 방식을 갖추어야 돼요. 그러니까 질권을 설정하려면, 전당포에 가려면 반드시 목걸이하고 반지를 가지고 가서 맡기고 돈을 빌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됐죠 지금? 그래서 이런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 그것을 우리는 법률행위가 뭐랬다? 성립했다 얘기하고, 이런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이것을 뭐란다? 우리는 불성립이다. 이렇게 불성립이다. 알겠죠? 그럼 이게 불성립하면 이것은 없을 무자, 무. 그래서 뭐다? 꽝이다. 이렇게 꽝이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을 불성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다. 그것을 뭐란다? 성립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요건을 다 갖춰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뭘 봤냐면, 우리가 법률행위 할 때 뭐라고 했죠? 법률행위는 뭐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의사표시가 없으면은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는가? 이 말이죠.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알겠죠? 뭐도 있어야 된다? 당사자도 있어도 있고 목적도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알겠죠?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의사표시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외에도 당사자와 목적도 있어야 된다. 여기서 목적은 뭐다? 여기서 목적은 뭐예요? 여기서 목적은 이걸 얘기하죠. 법률행위의 목적이죠. 법률 효과를 목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강계약을 체결하려면 여러분과 학원이 있어야 되고, 목적은 한 사람은 돈을 내고 한 사람은 강의를 해주고, 그다음에 의사표시 한 사람은 강의를 듣고 싶다고 하고 한 사람은 알았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렇게. 그러면 이것만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여기서요, 덤으로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된다. 덤으로. 알겠죠? 덤으로 이런 것들도 있어야 돼. 이것을 뭐란다? 특별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됐죠 지금? 이것을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렇게 해서 법률행위가 성립했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봐봐요 여기요. 자 법률행위 요건에서 성립 요건 한번 봐봐요. 성립요건, 일반적 성립요건은 일반적 성립요건 보면 일반적 있고 특별 이렇게 있잖아요. 성립요건은 당사자하고 목적하고 뭐가 있다? 의사표시가 있고요. 특별은 뭐가 있다? 특별은요 법인 설립, 유언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이라면요 효력이란 말을 지워. 효력이란 말 그냥 일반적 요건이고 특별 요건이라 되는데요. 특별 요건, 특별 성립 요건, 특별 효력 요건인데요. 일반적 요건으로서는 뭐가 있다? 일반적 성립 요건, 그다음에 일반적 효력 요건, 특별 성립 요건, 특별 효력 요건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두 개 일반적 효력 요건하고 특별 효력 요건, 효력이란 말 써있죠? 거기를 둘 다 지우라고. 효력을 지워. 그냥 일반적 요건이에요. 일반적은 성립 요건에서 당사자, 그 다음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무슨 알겠죠? 자, 두 번째는요. 특별 요건에 뭐가 있다? 성립 요건에는 법인 설립, 혼인, 유언, 그 다음에 요물계약 이런 것들 있죠? 어음 발생 이런 것들을 말한다. 특별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이것은 지금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옆에 이제 여기 봐봐요. 성립했죠? 성립했으면 이것이 뭐가 있어야 된다? 효력이 있어야 돼. 효력. 이건 효력 요건이란 말이죠. 효력 발생 요건이요. 효력 요건에는 뭐냐면 저기 봐봐. 저기 보면 일반적하고요. 여기 특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일반적은 여기 뭐가 있다? 먼저 당사자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 목적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의사 표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요. 계약을 체결할 때는 갑이라는 사람이 있냐, 을이라는 사람이 있냐 이것만 물어봐.
만약에 계약을 체결할 때 2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할 때 갑이 술이 많지 했거나 을이 미성년자 17살이거나 따지지 않는다고. 계약이 성립할 때는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있는 것만 따져요. 술이 챘느냐 안 챘느냐 하는 걸 따지지 않아요. 계약이 성립하고 나서 여기 효력이 와가지고 걔들 계약했는데 걔들요 당사자 권리 능력 있냐 이렇게 물어보죠. 권리 능력. 권리 능력은요 생존하는 사람은 다 권리 능력이 있어. 생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생존하는 동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내 강의를 듣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 이 말이잖아요. 다 뭐는 있어? 권리 능력이 있죠. 없는 것은 사망이에요. 사망하면 권리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권리 능력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의사 능력이 있느냐? 그러면 의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개별적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의사 능력은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 이 말이죠. 내가 지금 하는 말을. 그냥 우리 보면 어린아이들 한 6, 7살짜리 무슨 말 하면요. 엄마가 말하는 거 꼭 반대로 하잖아요. 이해를 잘 못한단 말이죠. 하지 말라는 것을 꼭 해야 되겠다고 위험하다는 것을 위험하지 않다고 얘기하죠. 위험한 것이 뭔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물이 끓고 있는데 거기를 또 손으로 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의사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면서 하는 것. 그걸 의사능력인데 없다. 술이 많지 했다. 술이 많지 하면 의사능력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이것은 무효가 돼요. 무효.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은 의사능력이 있지만 나중에 술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의사능력이 없어지죠. 의사능력이 있죠? 있으면 여기서 행위 능력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행위 능력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 유효가 돼. 그래서 그럼요, 행위 능력이라는 건 뭐냐? 유효하게 하는 거, 유효하게 하는 걸 행위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 능력이 없다? 그럼 뭐 할 수 있냐? 취소할 수 있다. 취소. 그럼 이런 봐봐. 무효다, 유효다, 취소다. 세 가지가 효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의 수, 의사표시가 몇 개냐에 따라서 하나이면 단독, 2개이면 계약, 2개 이상이면 합동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단독, 계약, 합동행위. 그런데 법률행위는 효력에 따라서 효력에 따라서 뭐라고 표현하냐? 효력에 따라서. 그것을 유효, 무효, 취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효력에 따라서. 그러니까 유효다, 무효다, 취소라고 하는 말을 하려면 일단 법률행위가 뭐를 해야 돼? 성립을 해야 돼. 성립하고 난 다음에 유효다, 무효다, 취소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립 자체가 하지 않으면 취소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행위 능력이 없다. 행위 능력이 없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제한 능력자다 이렇게.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는 뭐가 있다?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몇 세 미만이다? 19세 미만이죠. 19세 미만 미성년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피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있고 피한정 후견인이 있다. 그래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을 피성년 후견인,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을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얘기하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피성년하고 피한정은 정도의 차이는 있다. 정신적 제약으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 결여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뭐가 부족하고 뭐가 결여인지 모르겠죠? 신경 쓰지 말고 좀 심한 사람, 덜 심한 사람. 알겠죠? 네. 알겠죠? 이 정도로 하면 돼.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피성년, 피한정. 이것을 우리는 제한 능력자다. 이러한 사람들의 법률행위는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만약에 2월 1일 날 계약을 했어. 누가? 미성년자가 2월 1일 날. 2월 1일 날 미성년자가 2월 1일 날 계약을 했어. 2월 1일. 그러면 2월 1일은 유효가 돼. 미성년자는 계약은 취소한다는 것은 일단은 유효다 이 말이죠. 피성년 후견인이 계약을 했다. 유효예요. 뭐하기 전까지? 나중에 3월 1일 날 취소를 해. 취소를 하면은 그때부터는요. 2월 1일부터를 뭘 한다? 이것을 소급한다고 그래. 소급. 2월 1일부터 무효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요. 미성년자나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다. 이게 중요해. 나중에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처음부터 무효. 나중에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돼.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게 중요해. 알겠죠? 그런데 무효죠? 술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면 2월 1일부터
2월 1일부터 당연히 뭐가 없다? 효력이 있어 없어? 당연히 효력이 없어. 이게 무효하고 취소하고 가장 큰 차이예요. 무효는 이 사람이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죠. 술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일단 계약은 성립하지만 효력이 없어. 언제부터? 2월 1일부터. 그러니까 2월 1일부터 계약이 성립할 때부터 효력이 없으니까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손해배상이라는 말,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죠. 계약 체결할 때부터 무효인데 무슨 손해가 있어요. 그래서 무효인 경우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취소는 원칙적으로 맨 처음에는 뭐가 된다? 유효가 돼. 취소를 해야 그 다음에 처음부터 무효가 돼. 그러니까 취소하면은 무효하고 똑같아.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런데 무효와 취소는 성립하지 않으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뭐한 후에? 성립한 후 나오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목적은요? 목적은 뭐란다? 법률 효과라고도 얘기하고 이 목적을 법률행위 내용이라고 얘기를 해. 목적은 뭐가 있다? 목적은 먼저 순서 들어봐. 확정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 확정한 것이 가능성이 있어야 돼. 확정되고 가능하다가도 법에 적법해야 돼. 아무리 법에 적법하다가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돼. 타당성, 이 넷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무효가 돼. 무효. 알겠죠? 무효. 그래서 목적은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봐봐. 우리 작년 시험에 뭐라 나왔냐?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없어도 유효이다. OX, X. 적법해도 사회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면 뭐야? 우리는요, 처벌 둘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처벌 뒀다? 처벌 두는 것 법에 나와 있잖아. 처벌 두지 마라. 법이 없어. 그러니까 처벌 둬도 유효란 말이죠. 적법이에요. 적법이 유효가 아니고 적법이에요. 적법인데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없어서 무효가 돼. 알겠죠? 그러니까 적법해도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적법하면 다 유효다. 그러면 큰일 나. 지금 보는 눈을 지금 보고 하고 있어.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는 청약하고 승낙을 할 때 이 말이죠. 청약과 승낙을 할 때 첫 번째 107조 비진입 표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죠? 비진입 표시. 108조 허위 표시. 109조 착오. 그 다음에 110조 뭐란다? 사기, 강박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런 봐. 비진입 표시하고 허위 표시는 뭐가 될 수 있다?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무효. 이 두 가지는 뭐가 된다? 취소할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구별이고, 두 번째는 착오는 적법이에요. 사기나 강박은 위법해요. 우리 아까 적법행위하고 위법행위 얘기했죠? 위법행위 보면 채무불이행하고 불법행위가 있죠? 사기나 강박은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예요. 그런데 착오는 적법, 위법하다 안 하다? 위법하지 않은 건 차이가 있고, 착오라고 하는 말은 언제 나온다? 착오라고 하는 말은 효력이 나오죠. 효력. 그래서 결국 성립하고 난 다음에 착오란 말이 나와. 계약 자체가 불성립했다. 합의가 있어야지 계약이 성립하는 거잖아요. 합의가 없다 그러면 불성립이죠. 불성립하면 그러면 계약 뭐죠? 착오의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해. 자, 그 다음에 특별이죠. 특별히는 뭐가 있냐? 특별은 먼저 대리권이 있어야 돼. 대리권. 우리 가끔 보면 아버지가 자녀를 데리고 와서 뭐죠? 학원에 등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아버지가 자녀를 대리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때는요 뭐가 있어야 돼? 대리권, 법정 대리권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이것은 뭐냐? 무효하고 취소예요. 허가가 없으면 무효가 돼요. 그 다음에 조건이 있고 기한이 도래. 조건하고 기한이요. 그 다음에 이러면 미성년자의 법령이 지금 뭐 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죠. 그럼 취소를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법정 대리인에 뭐가 있어야 돼? 법정 대리인에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요. 동의. 이런 것들도 특별 효력 요건에 속해요. 내가 지금 봐봐. 그럼 우리가 시험에 뭐라 나오냐? 다음 중에서 우리 작년에 시험에 문제 다른 국가고 시험은 뭐 나오냐? 효력 요건이 아닌 것은. 효력 요건이 아닌 것은. 그래서 적법성이 나왔고 대리권이 나왔고 조건이 나왔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 1번, 2번, 3번, 4번. 그러면 5번이 뭐냐? 5번 저기 가가지고 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정관의 약성 이렇게. 알겠죠? 그럼 여기 봐봐.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특별 성립 요건하고 일반적 성립 요건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특별 성립 요건에 뭐가 나와? 여기 보면 가족법에서 유언, 그 다음에 혼인, 그 다음에 법인에서 정관,
엄에서 요식행위, 질권에서 여물성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성립 요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립 요건하고 무슨 요건하고 효력 요건하고 구별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한다? 이 효력 요건은 무조건 암기를 해야 돼. 왜냐? 우리의 시험 범위가 목적부터 여기까지가 우리의 시험 범위. 여기서 10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부터 여기서부터 공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목적부터.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는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초적인 작업을 한 것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목적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모두 해서 10문제가 나오죠. 알겠죠? 그래서 먼저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것을 그냥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을 보는 눈을 지금부터 본단 말이죠. 이 효력 요건을 보는 눈으로 알아야 여러분들이 민법 총칙을 쉽게 이해가 돼. 알겠죠? 그것을 어떻게 해서 이해가 되는지 지금부터 본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요, 성립 요건하고 효력 요건이 뭐가 있는가를 구별을 해야 돼. 그래서 시험에 뭐가 나온다? 성립 요건이 아닌 것은 효력 요건이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효력 요건을 왜 암기를 해야 되느냐? 이게 민법 총칙의 책에 나와 있는 순서예요. 책에 나와 있는 순서. 순서니까 이거 암기하지 뭐 어떻게 해.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봐봐. 효력 요건 한번 봐봐. 효력 요건 박스 안에 효력 요건 일반적 봐봐. 당사자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 능력이 있을 건. 그 다음에 목적은요. 법령의 내용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건. 의사표시는 일자고 하자가 없을 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대리권이 존재하고 토지거래 허가,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법정 대리인에 뭐가 있어야 돼? 동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밑에 박스 봐봐. 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이죠. 농취증이라고 하죠. 이것이 우리 시험에 3번이나 나왔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여야 할 수 있다. 뭐라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계약할 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언제? 등기를 할 때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이지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무슨 말이다? 농취증이 없어도 농지에 대한 매매 계약은 누구든지 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농취증이 없어도 돼 계약할 때는 농지에 대해서. 등기하러 갈 때 농취증이 있어야 돼. 등기하러 갈 때. 알겠죠? 그런데 시험에 뭐라고 계속 나오냐? 3번 다. 농취증은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여기에 농취증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것이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등기를 할 때 필요한 것이지 뭐 할 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계약을 할 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자, 1번 한번 봐봐. 방식을 갖추지 않는 요식행위라고 되어 있나요? 방식을 갖추지 않는 요식행위 말봐. 요식이라는 게 뭐야? 방식을 갖춰야 되죠. 방식을 갖추지 않았다. 요식인데. 그러면 계약이 효력이 없어요? 성립하지 않아요? 성립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봐. 이 말은 이걸 이해하라고. 특별 성립 요건을 뭐라 그래서 요식이라고 그랬죠. 요식. 방식을 갖추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 것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요식행위는 일정한 방식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식행위는 반드시 방식을 갖춰야 돼. 근데 불요식은 방식을 갖출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만 요식은 반드시 방식을 갖춰야 돼. 갖추지 않으면 봐봐.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지 효력이 없다 그러면 안 돼. 효력은 뭐하고 난 다음에 효력이야? 성립하고 난 다음에 효력이라고. 그런데 방식을 갖추지 않으면 뭐부터 하지 않는다? 성립부터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성립한다 그래야지 원시적 불능우소 무효다. 이런 봐봐. 무효. 여기. 무효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일단 법령이는 뭘 했다? 성립을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O다 X다 이 말이죠. 2번 법률행위가 불성립하죠. 여기 불성립이죠. 여기 한번 봐봐. 착오란 말은 어디가 있나 봐. 착오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 들었어? 효력에 들었지. 효력에 들었단 말이 무슨 말이죠? 일단 법률행위는 뭘 해야 돼? 성립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성립조차 하지 않는다. 착오의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불성립 동그라미하고 불합의 이렇게 합의가 없으면 합의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죠. 착오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3번은요. 조건이 불법 동그라미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거기다가 103조 위반 그것을 불법이라고 그래. 103조 위반.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조건이 여기에 들어있죠. 조건 여기 들어있죠. 조건은 효력에 들어있죠. 조건이 불법이다. 103조 위반이면 무효잖아요.
그러면 조건만 무효가 돼요?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돼요? 전체가 무효가 돼. 전체가. 알겠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전부가 무효. 이런 봐봐. 이렇게 되는 거 봐. 여기. 지금 이렇게 길게 써놓으니까 여러분이 잘 모를 수 있는데 봐.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라는 항아리예요. 이 법률행위 속에 뭐가 들어있냐? 여기서 성립 요건이 들어있어. 성립 요건. 성립했느냐? 안 했느냐? 안 하면 끝이야. 항아리 밖으로 가죠. 빠져. 성립하죠? 성립했으면 그 다음에 뭘 본다? 효력을 봐. 효력 요건을 갖췄느냐 못 갖췄느냐. 갖췄다 유효, 못 갖췄다 뭐라 한다? 무효 또는 뭐다? 취소.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성립은 법률행위가 성립했다 이 말이죠. 효력이죠. 효력 걸 다 갖추면 법률행위가 유효다 이 말이고, 갖추지 못하면 법률행위가 무효다, 법률행위가 취소다 이 말이죠. 항상.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목적에 확정성이 없다. 그럼 확정성이 목적이 무효다 이 말이 아니고 뭐가 무효다? 법률 행위가 무효다 이 말이에요. 조건이 불법 조건이다. 조건이 무효다 그게 아니고 법률 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 무효란 말이 뭐야? 무효. 무효는 일단 법률 행위를 뭘 했으나? 성립했으나. 성립.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것을 무효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5번 일부 무효할 때 무효라고 돼 있나요? 무효행위 전환할 때 무효라고 돼 있나요? 무효행위 추인할 때 무효라고 돼 있나요? 이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그럼 여기 뭐라고 그래요? 여기 무효란 말이죠? 무효? 무효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효. 이런 무효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법률행위를 뭘 했다? 성립했죠. 그러니까 무효란 말을 쓰려면 성립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성립하지 않은 것은 무효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6번 봐봐. 기망 동그라미 기망. 기망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 체결하죠. 허가가 있기 전이라도 기망이니까 사기 동그라미하고 사기를 뒤로 취소권 동그라미하고 취소권 행사 써 거기다가 확정정 무효라고 그래. 취소권을 행사하죠. 그러면 확정정 무효가 돼. 확정정 무효. 그럼 뭘 한다? 협력 의무를 거절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일단 우리가 여기요 토지거래 허가는 여기가 있죠. 토지거래 허가. 효력이겠죠. 효력에. 그런데 여기요 여기 사기를 당했죠. 사기를 뭐 할 수 있다? 취소. 그런데 문제는 뭐죠?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래도 무슨 문제가 안 돼? 뭐 아무 문제가 없느냐? 왜? 원래 취소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잖아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기를 당해서 계약했다 아무 문제 없어. 유효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기를 이유로 뭐를 해? 취소를 해. 취소하게 되면 언제부터 무효다? 취소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돼.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죠. 그러면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하면 그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해? 그러면 무효가 돼. 무효니까 협력 의무를 거절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봐봐. 7번은요. 여기 법률행위가 성립했죠? 성립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1월 30날 건물이 멸실되고 없어. 2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했는데 1월 30날 건물이 멸실되고 없어.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없어진 거예요. 분명히 내가요 4일 전에 건물이 있는 거 봤는데 그래서 오늘 계약을 했는데 어젯밤에 불타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뭐란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없어졌죠? 그것을 원시적 불능이라고 해요. 그다 써. 원시적 불능 밑에다가 신뢰 이익 배상이라고 써. 신뢰 이익 배상. 신뢰 이익 배상이다. 이렇게. 원시적 불능, 신뢰 이익 배상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써. 성립 후 여기 봐봐요. 계약이 체결하고 난 다음에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고 2월 10날 건물이 멸실돼. 2월 10날. 그것을 뭐란다? 후발적. 계약 체결 후니까 후발적. 거기다 써. 이행 이익 배상이라고 써. 이행 이익 배상. 이것은 우리가 채권법에서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원시적 불능에다가 뭐라 쓰냐? 또 하나 써. 무효라고 써. 원시적 불능은 원칙적으로 무효예요. 그런데 후발적 불능에다 써. 유효가 돼.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멸실이 됐다. 무효예요. 원시적 불능이에요. 신뢰이익 배상을 해요.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건물이 멸실됐다. 후발적 불능이에요.
유효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8번은요. 불요식 계약이 우리나라 원칙인데요. 특별 성립 요건을 뭐라 한다? 요식행위다. 방식을 갖추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9번은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 요소로 하지만 알았죠? 의사표시가 곧 법률행위인 것은 아니다. 왜요? 모두 있어야 된다? 당사자도 있고 목적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의사표시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의사표시가 곧 법률행위라고 하는 말의 뜻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법률행위의 성립. 봐봐. 그래서 여러분요, 이게 지금부터 여기까지 나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이것은 구조적으로 우리가 지금 첫 시간, 둘째 시간, 셋째 시간 오늘 배우는 것들은 다 민법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니까 들을 때는 약간 어렵게 들리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한 번 들었잖아요. 들었으니까 이것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게 반복이 돼. 아, 이것은 성립 요건이다. 이것은 효력 요건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래서 이것은 전체가 무효가 된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전체적인 구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알게 된다 한다면 강의를 듣는데 아주 쉽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이제 법률 전체 중에서 물권 변동하고, 그 다음에 법률 사실하고, 그 다음에 법률 행위하고, 그 다음에 법률 행위 성립 요건을 이렇게 배웠는데,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목적이죠. 목적하고 적법성하고요. 전체 해가지고 아마 다음 주에는 어디까지 시험에 강의가 나가냐면요. 그럼요, 107조, 108조까지. 107조, 108조 비진위 표시하고 통정 허위 표시까지. 알죠? 그때까지 여러분요, 강의가 진도가 나갈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앞에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고요.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요, 기초 천재를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